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던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배우 이범수 씨하고 통역과 이윤진 씨 부부가 이분들이 TV에도 가족을 공개해서 그랬죠. 굉장히 유명한 부부거든요. 맞아요. 일남일녀를 두고 아주 다복하게 산다고 알려졌었는데 네. 지금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거냐면 네. 이윤진 씨가 협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협의가 불발되는 바람에 지난해 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그제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있었는데 양측의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지금 그냥 무슨 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지금 두 사람이 갈라서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나 본데, 그런데요,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 후에 아내분인 이윤진 씨가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 다음 날에 이윤진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허. 이광수의 장편 소설인 흙에서 표지와 글을 따와서 게시를 한 겁니다. 네. 그 글의 내용을 보면요. 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 줄을 모르는 그 뻔뻔한 상판되기는 다 무엇이오? 라는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해시태그도 지금 눈에 띄는데요. 네. 불참석, 회피, 갑의 말투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이범수 씨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어허.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윤진 씨는 현재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이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에 참석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범수 씨 쪽에서는 참석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조정기일이 잘 마무리됐다는 부분은 오보인 것 같다라면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해시태그에 불참석, 회피가 아마 지금 이 이혼 조정기일에 첫 이혼 조정기일에 상대 측, 이범수 측이 뭐 안 나온 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불만, 뭐 불쾌감, 그런 걸 드러낸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이범수 씨 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유 뭐라고 또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평균적으로 3달 정도 걸리거든요. 숙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잠탈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도 제출을 하고 이혼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범수 씨는 못 오더라도 변호사는 나가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양쪽 다 안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이범수 씨가 이혼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싶거나 아까 회피라는 해시태그가 있었잖아요. 좀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닐까. 본인이 스스로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리되는 것은 이혼 여부나 이혼에 대한 조건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를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회안 조정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설가 이광수의 흙에 나온 내용 인용을 했지만 거기에 보세요. 표현 중에 앞서 보셨죠? 불킬 줄 모르는 뻔뻔한 상판떼기. 이게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윤진 씨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구절이기에 인용한 거 아닐까 이제 추정해보는 거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이혼 조정 기일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범수 씨나 이범수 씨 법률 대리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손정희 변호사님 얘기에 좀 동감을 하는 건 아마도 변호인 선임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이혼 조정 사건 할 때 상대방이 안 나오는 경우 보면 대부분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혼 조정이라는 게 이혼은 하겠다라는 의사는 양쪽 다 똑같은데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또 여기에는 지금 아이들 양육권 문제 같은 것들이 조정이 안 된 경우 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하에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쪽이 완강하게 이혼을 만약에 거부한다. 그럼 조정이라는 거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쉽게 말해서 그러네요. 끝내는 것이 예, 이제 예. 조정 과정이니까. 또 뭐 계속 불참을 한다거나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혼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안을 기초로 해서 저도 이제 요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강제 조정을 이제 화해공 결정을 보내서 난 이대로 못 한다면 이의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예, 예.
아니면 한쪽의 이혼 의사가 아예 완강하게 없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범수 씨가 정확하게 지금 이 두 부부 간에 이혼해서 이혼을 하겠다 말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좀 저희 섣부르지만 만약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목했던 사진도 제가 쭉 이제 화면으로 흘려 보내드립니다만 김효성 기자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사실 저희들이 제3자가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의무감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부부가 사는 모습, 화목한 모습, 이 TV를 통해서 다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전해지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갈라서게 됐을까? 혹시 뭔가 균열 조짐은 없었을까요? 네, 그 균열의 조짐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윤진 씨가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리는데요. 문구가 이렇습니다. 내 첫 번째 챕터의 끝이 났다 라면서 이 사진과 함께 이범수 씨의 계정을 함께 태그를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부터 이혼이 약간 불거지는 그런 느낌을 보였긴 했는데 네. 덧붙인 말을 보면요. 네. 나는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영어 문구를 올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범수 씨의 계정을 팔로우를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범수 씨의 SNS 역시 자신의 모든 팔로우를 삭제하고 또 게시물까지도 삭제를 하면서 뭔가 심각한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때 네. 이범수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혼은 사실이 아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반박이 무색하게 약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현재 벌거 중입니다. 그래요? 이윤진 씨는 딸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고 있고 어.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윤진 씨의 SNS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미 부부 사이에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불신의 골은 깊게 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녀도 딸은 엄마랑 그리고 아들은 아빠랑 지금 같이 있는데 제3자로서 감히 그냥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부부간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이 만났다고도 헤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가 정말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